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수요일 선투자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만들었나? 네, 오늘 주제가 정말 이 투자자들의 신경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삼성전자 월봉으로 일단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2022년 6월에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 리포트가 외국계에서 나왔을 때 이때 월봉으로 15%가 하락하긴 했어도 이렇게 연이어서 8월에 11% 하락 마감, 그리고 지난 9월에 17% 하락 마감, 그리고 이번 달까지 5%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엇이 문제이고 또 실제로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시은 팀장님 의견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를 짓누르는 악재성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호재성 뉴스가 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봤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상징성 부분들, 두 번째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상징성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반도체도 그렇고 국내 주식 투자도 그렇고 좀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ASML을 관련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AI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상황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좀 레거시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던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고,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DS 부문을 좀 무찌를 수 있다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레거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AI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가니까 이제 AI 쪽에 대한 반도체, HBM 쪽에 대한 증설을 좀 하기 위해서, Q를 늘리기 위해서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빼다 보니까, 그러면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는 좀 부진을 하더라도 Q단에서 제한적이라면 디램 가격이라든지 가격단에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상반기 때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업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가 안 좋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들, 일단 첫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이 HBM 관련했을 때 언제 퀄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양치기 기업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 퀄 테스트 한다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과연 삼성전자가 이전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삼성전자는 레거시도 안 좋은 데다 더해서 AI 관련했을 때도 좀 HBM 관련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두 번째에 대한 요소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국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서학개미가 되고 있는 판에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하는 이야기 해야 되는 방송이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지만,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사실입니다. 일단 투자 대금도 그렇고 예탁금도 그렇고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결국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상향이 된다거나 혹은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금투세 아직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았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책 계속해서 내놓는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어려운 한국 주식 말고 뭐 중국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 조금 더 매력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의 문제의 한계성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현실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안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역사적으로 저평가는 맞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매력도가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를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저러한 종합적인 문제들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남아있는 물량들 자체가 한 5천억 원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들이 뱉어낼 수 있는 물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안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다른 국가들 언제까지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가 되었을 때 좀 웃음을 질 수 있는 것은 바닥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딥밸류가 과연 락바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딜 돌아봐도 일단은 악재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레거시 반도체의 부진, 가격 흐름, 그리고 뭐 오늘 파운드리 말씀 안 해주셨지만 뭐 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HBM, 또 국내 주식의 어떤 한계성, 또 정책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경영진에 대한 비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그렇고요. 송범선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영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일단 삼성전자와 TSMC의 그 경영진 그리고 사회이사의 구성도를 좀 보면은 TSMC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외국의 뭐 MIT라던가 아니면은 이 엔지니어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엔지니어가 많고 뭐 MIT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과학대학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공과대학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엔지니어라던가 기술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쪽이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최근에 6명인데 지금 뭐 전직 은행 임원이 1명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2명 그리고 금융 전문가가 1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직 관료, 뭐 재무 관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분야를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이제 밑에서 써 올려왔는데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라. 왜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말이 밖으로 나가서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엔지니어들이 밑에서 엔지니어들이 위에 보고서 올렸는데 너무 어렵게 쓰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삼성에서 말하기는 이제 그만큼 논리 정연하게 쓰라는 거지 진짜 못 알아들어서 초등학생만큼 쉽게 말하라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좀 장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이런 점들이 좀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 자체가 이제 수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수율이 이제 성공률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TSMC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TSMC는 62%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1.5%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나노, 5나노 이쪽에서는 TSMC가 92%를 좀 장악하고 있다. 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겠고 세 번째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이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측면을 어떻게 좀 타도를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인텔이 이제 약간 망해가고 있었어요. 파운드리 업계가. 인텔이 삼성전자한테 손을 내밀었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동맹을 이제 맺자고 파운드리 동맹을 맺자고 이제 타진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인텔이 힘을 합치면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퍼센트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TSMC가 62%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뭐 11%, 12%고 인텔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텔도 막 굉장히 낮아요. 5%, 6% 돼서 최근에는 뭐 UMC에 밀리는 등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3위 기록하다가 뭐 4위, 5위까지도 막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성이랑 인텔이 합해도 점유율이 20%가 안 나오기 때문에 18%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아마도 TSMC를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아까 뭐 18%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제 인텔은 미국에서 밀어주잖아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막강한 자본력을 삼성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삼성전자는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 미국에 많은 뒷배를 두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쪽에 또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 설비라던가 공동 수주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좀 잘하는 게 있을 거고 삼성이 잘하는 게 있을 텐데 둘 다 잘하는 거를 좀 합치면은 아까 계산상으로는 17%, 18%지만 이게 뭐 20%, 30%까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공동설비, 이스라엘 이런 데는 삼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 인해서 지금 생산 설비 위치라던가 연구 개발 또 마케팅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30%까지는 올라가도 굉장히 매출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위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 정도 성장성이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삼성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은 종합해서 삼성전자 58,000원대 매수를 하시겠어요? 관망하시겠어요? 저는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랫단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100% 매수는 아니죠. 이따가도 뭐 포트폴리오 형성해서 비중 구성 말씀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여기다 100% 올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하되 비중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한 3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바닥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구조를 좀 잡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크 저커버그는 기술 지식이 없는 리더는 기술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보강할 부분들이 잘 보강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텔과의 파운드리 동맹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희망적인 부분 보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셨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31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죠. 현 장세 포트 구성은 어떻게? 네, 포트를 잘 구성해서 지금 흔들리는 장에서 좀 이 다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 주시죠. 뭐 사실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하기에 또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소 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선 이후에 누가 또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또 다시 포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우선 제가 포트를 구성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장 50%, 국내장 네. 25%, 그리고 네. 채권 15%, 현금 20% 정도로 구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계속해서 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 주식 이야기하는 방송에서 왜 자꾸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하냐? 일단 시장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시장을 먼저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4단계에 걸쳐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 국내 투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장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슈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에 저는 25%라는 비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몰려지고 있고 지금 S&P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몰려가고 있기에 지금 종목을 보더라도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 주식 쪽에서도 좀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살짝 잘못하시면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 안 주는 기업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도 또 내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미국 주식 쪽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당연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자국에 대한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흐름들 자체가 미국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미국 관련했을 때 뭐 달러라든지 혹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갖고 있다면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15%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장외채권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미국채가 있는데, 지금 채권 수익률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내가 장외채권 형식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데, 내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먼저 산 걸 내가 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국채로 했을 때 너무 긴 거 아니냐? 좀 10년 내가 어떻게 기다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도 있습니다. 한 달짜리도 있고 3달짜리도 있는데, 지금 토스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후 만기가 연 5.4%대, 그리고 3개월 후 만기가 연 5.8%대이다 보니까 저는 적금하실 거면 차라리 채권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채권이요? 네, 미국 채권이요. 네. 미국 채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환율이 좀 하락하게 되었을 때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포트를 구성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장기로 봤을 때도 매력을 조금 더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AI라든지 원전, 뭐 방산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우선 방산 같은 경우도 오늘 로키드 마틴 쪽에 대한 이제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고 방위비도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 SK하이닉스 혹은 뭐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군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가장 필두가 되는 쪽이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과연 여기서 좀 꺾일 것이냐 혹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를 보면은 저는 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좀 대장 역할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AI 시장 같은 경우 현재 초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결국 이런 흐름들이 미국 쪽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또 번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애플이라든지 MS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 현재 장세 포트 구성 짚어주시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외국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긴 한데, 한국 쪽으로 일단은 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반도체가 일단 30%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30%, 2차 전지 20%, 바이오 20%, 그리고 필수 소비재 20%, 중후장대형 산업 10%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00%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현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주식 비중에서 이렇게 이 정도 있고 현금은 또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 먼저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비중을 가장 높게 잡았는데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컸고 근데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좀 다른 게 반도체에 대한 성장률이 사실 2차 전지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역시 뭐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규제라던가 뭐 독일의 보조금 지급 등등 굉장한 호재들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이런 점들이 반도체가 더 높아요. 성장률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도 2차 전지는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다라고 보면 반도체는 이미 자리를 잡은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낙폭이 둘 다 크죠. 2차 전지도 크고 다 반도체도 큰데 저는 반도체가 좀 더 비중을 좀 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다시 회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역시 2차 전지 역시 비유가 긍정적입니다. 2차 전지 역시 20%를 가져가면서 다양한 종목들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세 또 어느 정도 보실 수 있겠고 앞으로의 과눌림권 이런 점들이 괜찮아 보이고 여러 가지 배터리 셀사들 오늘 또 다양하게 또 올라가려는 흐름들 나타나죠. 삼성 SDI라던가 LG화학 등등 이런 점들 보이고 바이오가 20%입니다. 근데 바이오는 약간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제약과 바이오가 또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유한양행 등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아랫단에 있던 이런 제약주들 아랫단에 깔려있는 제약주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뭐 식음료주라던가 FNF 홀딩스, 뭐 FNF 이런 것 같은 의류주가 포트에 항상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 남은 10% 중후장대형 산업인데 이거는 이제 철강이라던가 조선, 선박 이쪽으로 해서 10% 가져가고 한다면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좀 골고루 현재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펼쳐두는 전략과 함께 좀 유망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엄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재건주 묻어두면 어떨까? 김시은 팀장님, 우크라이나 재건 언젠가는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묻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위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재건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공격적인 베팅을 하기에는 주가의 위치가 다소 올라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증시 혹은 경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어제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또 관련했을 때 실제 수혜를 우리나라 주식이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이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좀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의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묻어두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묻어둔다라는 건 다소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굳이 여기에서 베팅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 대비해서 지원도 안 하고 있는데 재건 참여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건주 묻어두면 어떨까요? 송범선 실장님. 묻어두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시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주로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점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스탑하겠다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있는 것들 뭐 데모라던가 SG가 있는데 데모는 이제 지금 굴삭기 유압 브레이커 이쪽으로 부착물 유압 브레이커 관련해서 HD 현대건설기계 이쪽 파트너사고 SG는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 직접 관여가 있습니다. SG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인 도로 복구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이
T1이라고 하죠.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주력으로 하면서 도로 복구 사업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SG가 좀 더 관련성이 깊고 국가 차원의 이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제 인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SG가 좀 어느 정도 여기에 가장 좀 관련이 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G 추가 상승 여력 높게 봐도 괜찮을까요? 뭐 근데 두 이게 가지 모멘텀이네요. 네, 이게 단기 네. 트레이딩, 아까도 말씀드린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목표가를 엄청 높게 잡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높게 잡기보다는 한 5%에서 10% 가량, 5% 10% 가량 좀 잡아가면서 짧게 끊고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 가운데 탑픽으로 SG 보셨고요. 맞죠? 네네. 실장님? 추가적으로는 없으신가요? 네, SG가 괜찮고 우리나라 뭐 굴지의 건설사들 괜찮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네. 뭐 대우건설이라던가 뭐 많죠. 삼성물산 등등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삼성물산 같은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면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볼 수 있겠다. 그럼 다만 이제 재건 이슈로 막 테마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설사 뭐 중동 건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잘 갈 거는 삼성물산으로 저는 길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쪽에 많이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점들 삼성물산 또 삼성물산은 건설사이기도 하지만 삼성그룹의 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주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단기적인 전략 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설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장을 통해서 오후장을 내다보며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